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창상, 손상된 것이 창상입니다. 이 중에서 찰과상, 긁힌 상처죠. 열상, 회음부 열상, 찢긴 상처죠. 회음부 열상은요, 질식으로, 질로 분만했을 때 이곳저곳으로 찢어져요. 그러면 이게 소독이 어렵고 감염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곳으로 회음부를 절개해줍니다. 그럼 그쪽만 꿰매죠. 그리고 그쪽만 드레싱하죠.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상은요, 못에 찔렸어 좌상입니다. 국가고시에 한번 나왔어요. 모나리 자상 이렇게 과거에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모나리자 액자를 걸다가 못에 찔렸어 모나리 자상 이랬는데 그게 그해 국시에 나왔어요. 교상, 물리는 상처입니다. 개에 물리던 뱀에 물리던 물리는 게 교상이다. 개에 물리면 광견병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났어도 삼칠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느슨하게 봉합을 한대요. 개를 일주일 가두고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뱀에 의한 교상, 뱀에 물렸으면 독이 몸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부목으로 고정한다. 뭐? 골절도 아닌데 왜 부목으로 고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국가고시는 키워드는 비슷한데 계속 문제를 내려면은요, 지문을 바꿔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에 지문을 여러분 뭘로 바꾸실래요? 그래, 그냥 부목으로 고정해.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부목이 꼭 골절만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부목 고정 가능하다 이거예요. 환부, 다친 부위가 웬만한 거는 다 심장보다 올라가 있는데, 위로 올리는데 이 독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순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부를 심장보다 낮춘다.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물 마시면요, 안 돼요. 순환이 돼서 독이 더 퍼진다. 물 먹지 말아라. 얼음찜질 과거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벌에 의한 교상은 얼음찜질 있어요. 상처 부위를 가라앉히고 수축시키는 거예요. 벌이 쏘이면 중요한 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어 결국? 아나필락틱 쇼크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30분간 알레르기 증상,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지를 관찰해라. 병원 가서 해독제 맞아야겠죠? 에피네프린을 즉시 주사한다.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요. 뭐 벌침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제거해라. 화상, 동상, 열손상. 수포가 나타났어? 그러면 다 2단계 이도입니다. 찬물에 무조건 15분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뭐 돌솥밥 같은 거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돌솥에다가 디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럴 때 빨리 찬물에 담그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물컵에 담근 상태에서 밥을 먹습니다. 센스 있는 사장님은요, 얼음을 갖다 줘요. 그렇게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포가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얼음물에 막 담그고 이러면은 확실히 초기에 응급처치를 잘해서 후유증이 적어요. 화상은 무조건 초기에 찬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수포가 올라온다 2도 화상이죠. 욕창의 단계에서도 수포가 올라온다 2단계 욕창입니다. 3도 화상은요,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혈장, 수혈, 혈장은요, 우리 피 중에서 9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상, 말단 부위가 너무 추워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손상되는 것입니다. 동상을 입었을 때, 특히나 발에 동상이 입었을 때는요, 걷지 않는 게 좋아요.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킨다. 다 위로 올려주죠. 뱀에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줬어요. 또 하나, 우리 몸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거 소변 주머니예요. 소변이 우리 몸으로 다시 역류하면 안 되니까. 동상은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동상의 초기 대처법,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싼다. 또 지금 얼은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 좋아요. 20분에서 40분간 담근다. 마사지 안 한다. 압력은 피한다. 열 손상 4가지.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중요하죠? 열사병이 중요합니다.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높아요.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는 거예요. 땀도 안 나죠? 땀이 안 나면 이 열이 배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체온을 내려줘야 돼요. 얼음찜질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찬 식염수로 관장을 한다, 뭐 IV를 맞는다 이런 거요. 열경련, 다량의 염분 소실로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국가고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경련 시에는요, 구토물 있을 수 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런 게 답이 되지만 열 손상이잖아요. 열 때문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 축구 선수들이 막 90분씩 뛰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막 강직됩니다. 다리에 쥐나죠. 이게 바로 열 경련이에요. 일반적인 경련과 다르죠. 일반적인 경련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경련할 때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죠. 주변을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여기서의 열 경련은 경직되는 거, 근육이 강직되는 경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먹인다. 부목 사용의 목적,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목적,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목 삐었을 때 염자시 응급대처법. 일단 다친 부위를 약간 위로 올려주고요. 얼음찜질합니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골절 시 그 이상의 복각골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목을 한다.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다리가 개방골절돼서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게 제공해야 될 응급처치. 개방골절은 뭐예요? 뼈가 살 뚫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피도 나오겠죠?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피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야 된다. 손상 환자 부축, 편마비 환자 부축, 이거 개정됐죠? 일단 그림으로 보면요. 오른쪽 발 쪽에 손상 환자예요. 손상 환자는 무조건 건강한 쪽을 부축한다. 편마비 환자라고 하면은 편마비 쪽을 부축한다. 쉽죠? 편마비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부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이 다쳤는데 왼쪽을 부축했죠? 이거는 그냥 손상 환자입니다. 손상 환자가 뭐야? 뭐 삐었거나 일시적으로 부러졌거나 이런 거예요. 하지만 편마비는요. 영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손상 환자는요. 지금 건강한 쪽에 부축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이 멀쩡하죠? 그래서 어깨 위로 올리고 그 올린 손에 팔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는요. 편마비 쪽을 부축하죠? 근데 이 편마비 쪽 팔 위로 못 올려요. 그냥 차렷한 상태에서 팔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의 디테일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팔을 올렸어. 지금 건강한 쪽에 팔목을 잡은 거죠. 또 어떤 그림 나와요? 이 불편한 쪽에 팔목을 잡는 그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한다. 팔을 위로 못 올리고 그냥 차렷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손상 환자 당연히 편마비 쪽은 편마비 지지하니까 손상 환자는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 거고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있고 올린 팔에 팔목을 잡는다까지 세트로 가세요. 두개골이 골절됐어. 대광반사합니다. 대광반사가 뭐예요? 보통 의학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식 없는 사람들 눈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쉬로 비추는 거 대광반사. 고관절 골절, 노인에게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양말 신다가 방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신발 신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고관절 골절이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가 넘어졌을 때 고관절 골절이 온다 중요하고요. 여자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폐경기가 다가오면서 골다공증이 온다 중요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다.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보세요. 중독 응급처치. 독극물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쥐약 또는 마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걸 들고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구토를 시켜야 될지 위세척을 해야 될지 달라요. 구토를 시키면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손상이 돼서 나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처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약병이 없다, 뭘 먹었는지 모른다 하면은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 그 구토물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뭐를 먹었구나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산화탄소 중독, 보통 연탄불 또는 그 번개탄 이런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고압의 산소 탱크를 이용한다. 100%의 산소를 공급한다. 우리 고농도의 산소가 좋은 질병도 있었고 저농도가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는 누가 써?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했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지금 몸에 산소가 없어요. 100%로 때려 부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왔어? 활력 징후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구해줄 때 중요한 거. 내가 구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구조자는 항상 익수자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구조자가 우선 살아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출혈, 코비자죠? 코피입니다. 응급처치는요. 일단 고개를 아래로 숙여주는 거예요. 뒤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혀요. 입안으로 나온 피는요. 뱉어냅니다. 코가 불편하니까 입으로 숨 쉬시면 되고요.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합니다. 왜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피가 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코로 빠지는 거잖아요. 나오는 기를 얼음찜질을 해서 수축시켜서 덜 나오게 한다. 이 얘기예요. 코피 나기 때문에 코를 풀지 않게 합니다. 코피 문제 중에서 뭐 얼음찜질을 한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의자에 앉힌다. 이런 답도 있지만 뭐 코피의 양상을 확인한다. 이런 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달리기를 막 급하게 하다가 코피가 났다던가. 원인과 결과가 있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외상을 뭐 입어서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지혈이 목적인데 멀쩡히 앉아서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전신질환이 있거나 뇌종양이 있거나 뭐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코피로 그게 양상을 나타낸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코피가 계속 나면은요 병원 가야겠죠. 열 손상 4가지.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중요하죠? 열사병이 중요합니다.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높아요.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는 거예요. 땀도 안 나죠? 땀이 안 나면 이 열이 배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열사병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체온을 내려줘야 돼요. 얼음찜질한다, 얼음물을 먹인다, 찬 식염수로 관장을 한다, 뭐 IV를 맞는다 이런 거요. 열 경련, 다량의 염분 소실로 소금물을 먹인다. 이게 국가고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냥 경련 시에는요, 구토물 있을 수 있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런 게 답이 되지만 열 손상이잖아요. 열 때문에 손상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 축구 선수들이 막 90분씩 뛰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막 강직됩니다. 다리에 쥐나죠. 이게 바로 열 경련이에요. 일반적인 경련과 다르죠. 일반적인 경련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경련할 때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죠. 주변을 다치지 않도록. 하지만 여기서의 열 경련은 경직되는 거, 근육이 강직되는 경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물을 먹인다. 부목 사용의 목적,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목적,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발목 삐었을 때 염자시 응급대처법, 일단 다친 부위를 약간 위로 올려주고요. 얼음찜질 합니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골절 시 그 이상의 복각골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부목을 한다.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다리가 개방골절돼서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게 제공해야 될 응급처치. 개방골절은 뭐예요? 뼈가 살 뚫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피도 나오겠죠?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피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야 된다. 손상 환자 부축, 편마비 환자 부축, 이거 개정됐죠? 일단 그림으로 보면요. 오른쪽 발 쪽에 손상 환자예요. 손상 환자는 무조건 건강한 쪽을 부축한다. 편마비 환자라고 하면은 편마비 쪽을 부축한다. 쉽죠? 편마비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부축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이 다쳤는데 왼쪽을 부축했죠? 이거는 그냥 손상 환자입니다. 손상 환자가 뭐야? 뭐 삐었거나 일시적으로 부러졌거나 이런 거예요. 하지만 편마비는요, 영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손상 환자는요, 지금 건강한 쪽에 부축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이 멀쩡하죠? 그래서 어깨 위로 올리고 그 올린 손에 팔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는요, 편마비 쪽을 부축하죠? 근데 이 편마비 쪽 팔 위로 못 올려요. 그냥 차렷한 상태에서 팔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의 디테일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팔을 올렸어. 지금 건강한 쪽에 팔목을 잡은 거죠? 또 어떤 그림 나와요? 이 불편한 쪽에 팔목을 잡는 그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한다. 팔을 위로 못 올리고 그냥 차렷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손상 환자 당연히 편마비 쪽은 편마비 지지하니까 손상 환자는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 거고 팔을 위로 올릴 수가 있고 올린 팔에 팔목을 잡는다까지 세트로 가세요. 두개골이 골절됐어. 대광반사합니다. 대광반사가 뭐예요? 보통 의학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식 없는 사람들 눈 이렇게 해가지고 후레쉬로 비추는 거 대광반사. 고관절 골절, 노인에게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양말 신다가 방바닥으로 넘어지거나 신발 신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고관절 골절이 와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가 넘어졌을 때 고관절 골절이 온다 중요하고요. 여자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폐경기가 다가오면서 골다공증이 온다 중요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좋다. 이런 것들 다 연결해 보세요. 중독 응급처치. 독극물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쥐약 또는 마약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걸 들고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구토를 시켜야 될지 위세척을 해야 될지 달라요. 구토를 시키면 다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손상이 돼서 나중에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처치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약병이 없다, 뭘 먹었는지 모른다 하면은 구토물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 그 구토물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뭐를 먹었구나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산화탄소 중독, 보통 연탄불 또는 그 번개탄 이런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고압의 산소 탱크를 이용한다. 100%의 산소를 공급한다. 우리 고농도의 산소가 좋은 질병도 있었고 저농도가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농도 강추, 비강 캐뉼러, 벤츄리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는 누가 써?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했고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지금 몸에 산소가 없어요. 100%로 때려 부어야 합니다.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왔어? 활력 징후는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 구해줄 때 중요한 거. 내가 구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예요. 구조자는 항상 익수자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구조자가 우선 살아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비출혈, 코빗자죠?
코피입니다. 응급처치는요, 일단 고개를 아래로 숙여주는 거예요. 뒤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막혀요. 입안으로 나온 피는요, 뱉어냅니다. 코가 불편하니까 입으로 숨 쉬시면 되고요.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합니다. 왜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피가 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코로 빠지는 거잖아요. 나오는 기를 얼음찜질을 해서 수축시켜서 덜 나오게 한다, 이 얘기예요. 코피 나기 때문에 코를 풀지 않게 합니다. 코피 문제 중에서 뭐 얼음찜질을 한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의자에 앉힌다, 이런 답도 있지만 뭐 코피의 양상을 확인한다, 이런 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달리기를 막 급하게 하다가 코피가 났다던가. 원인과 결과가 있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외상을 뭐 입어서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지혈이 목적인데, 멀쩡히 앉아서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코피가 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전신질환이 있거나 뇌종양이 있거나 뭐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코피로 그게 양상을 나타낸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코피가 계속 나면은요, 병원 가야겠죠. 창상, 손상된 것이 창상입니다. 이 중에서 찰과상, 긁힌 상처죠. 열상, 회음부 열상, 찢긴 상처죠. 회음부 열상은요, 질식으로 질로 분만했을 때 이곳저곳으로 찢어져요. 그러면 이게 소독이 어렵고 감염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곳으로 회음부를 절개해줍니다. 그럼 그쪽만 꿰매죠. 그리고 그쪽만 드레싱하죠.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는 이야기죠. 자상은요, 못에 찔렸어, 좌상입니다. 국가고시에 한번 나왔어요. 모나리 자상, 이렇게 과거에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모나리자 액자를 걸다가 못에 찔렸어, 모나리 자상 이랬는데 그게 그해 국시에 나왔어요. 교상, 물리는 상처입니다. 개에 물리던 뱀에 물리던 물리는 게 교상이다. 개에 물리면 광견병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났어도 삼칠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느슨하게 봉합을 한대요. 개를 일주일 가두고 이건 현실적으로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뱀에 의한 교상, 뱀에 물렸으면 독이 몸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부목으로 고정한다. 뭐? 골절도 아닌데 왜 부목으로 고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국가고시는 키워드는 비슷한데 계속 문제를 내려면은요, 지문을 바꿔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에 지문을 여러분 뭘로 바꾸실래요? 그래, 그냥 부목으로 고정해.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 것 같아요. 부목이 꼭 골절만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부목 고정 가능하다, 이거예요. 환부, 다친 부위가 웬만한 거는 다 심장보다 올라가 있는데, 위로 올리는데, 이 독이 퍼지면 안 되잖아요. 순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부를 심장보다 낮춘다.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물 마시면요, 안 돼요. 순환이 돼서 독이 더 퍼진다. 물 먹지 말아라. 얼음찜질 과거에 있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벌에 의한 교상은 얼음찜질 있어요. 상처 부위를 가라앉히고 수축시키는 거예요. 벌에 쏘이면 중요한 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어 결국? 아나필락틱 쇼크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숨이 막힐 수 있겠죠? 그래서 30분간 알레르기 증상,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는지를 관찰해라. 병원 가서 해독제 맞아야겠죠? 에피네프린을 즉시 주사한다.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이요. 뭐 벌침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제거해라. 화상, 동상, 열손상. 수포가 나타났어? 그러면 다 2단계 2도입니다. 찬물에 무조건 15분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뭐 돌솥밥 같은 거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돌솥에다가 디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럴 때 빨리 찬물에 담그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물컵에 담근 상태에서 밥을 먹습니다. 센스 있는 사장님은요, 얼음을 갖다 줘요. 그렇게 찬물에 담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수포가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얼음물에 막 담그고 이러면은 확실히 초기에 응급처치를 잘해서 후유증이 적어요. 화상은 무조건 초기에 찬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수포가 올라온다 2도 화상이죠. 욕창의 단계에서도 수포가 올라온다 2단계 욕창입니다. 3도 화상은요,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혈장, 수혈, 혈장은요, 우리 피 중에서 9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동상, 말단 부위가 너무 추워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손상되는 것입니다. 동상을 입었을 때, 특히나 발에 동상을 입었을 때는요, 걷지 않는 게 좋아요.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킨다. 다 위로 올려주죠. 뱀에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줬어요. 또 하나, 우리 몸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거, 소변 주머니예요. 소변이 우리 몸으로 다시 역류하면 안 되니까. 동상은요,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동상의 초기 대처법,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싼다. 또 지금 얼은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 좋아요. 20분에서 40분간 담근다. 마사지 안 한다. 압력은 피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